학창 시절에는 학교에서 체조를 하면 굳이 왜 이런 걸 할까 싶었는데요. 요즘에는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도 목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대부분 일자목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곤 하는데요.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일자목과 관련해서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몸이 바로 선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목의 변형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통증과 증상을 가져오는데요. 일자목과 현대 생활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일자목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 듣는데 일자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죠. 직립보행을 하면서 허리가 동물하고는 좀 다르게 곡선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둥글게 말려있는 공 형태로 말려있죠. 네. 그러던 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목을 가누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목의 곡선부터 먼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면 다시 허리 곡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왼쪽 옆에서 보게 되면 목은 C자형, 그다음에 등은 역C자형으로 이렇게 굽고 허리는 잘록하게 또 C자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활궁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뻣뻣한 직선보다는 용수철 같이 굽은 형태가 충격 흡수에 좋아요. 근데 이제 현대 오면서부터는 그런 게 그 곡선을 잃어버리고 뻣뻣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게 C자형이어야 되는데 역C자형으로 해서 거북목이라든지 항목처럼 목 곡선이 처음보다 다른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일자목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냥 일자목만 놓고 봤을 때는 디스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사실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이게 일자목 증상이고 이게 디스크 증상이다 이렇게 정확히 나눌 수는 없거든요. 증상이 비슷해서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MRI나 CT를 찍어보면 디스크나 협착증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일자목 증상으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두통이 많이 생깁니다. 두통이. 그래서 후두골 쪽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오후가 되면 안구가 시리거나 이렇게 눈이 흐릿하고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이명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목 쪽에 아무것도 사실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데 이물감, 그러니까 뭐가 걸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처럼 손 안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저리는 방사통이죠. 그래서 이거 디스크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주로 많이 호소를 하실 게 두통이에요. 그래서 두통 때문에 뇌 MRI를 찍고 검사를 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이제 목의 변형이 일어나는 건데 왜 가장 많은 증상으로 두통이 나오는 건가요? 우리 이제 뇌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두통의 원인이 뇌가 한 90%, 그다음에 5에서 10%가 목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척추 쪽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90%가 척추, 목 때문이고 10% 정도만 목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 대개는 60% 정도는 두통의 60% 정도는 목 때문에 생긴다는 쪽에 되게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고 있으면 그쪽에 혈액순환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서 신경이 자극도 되고, 그래서 관절에 무리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두통이 생긴다는 쪽에 많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요즘 사람들이 더 일자목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요즘에 핸드폰 보는 자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머리를 한 15도나 20도 정도 숙이고 계속 핸드폰을 보는 자세가 쌀 20kg을 머리에다 이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근육 피로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뒤에 관절에도 많이 무리가 되고 디스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자목이 이제 일회성 충격으로 오는 경우는 교통사고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으면 특히 4, 5번이나 5, 6번 쪽에 힘이 가해지면서 목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면 목이 이게 둥그랬던 것도 쭉 펴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컴퓨터 세더라고 해서 모니터를 많이 보시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보세요? 뭐 한 2시간 정도. 기본으로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허리를 곧바로 핀 상태에서 시야가 10도에서 15도 정도 위에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자세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도 환자를 보면서 지도는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저도 이렇게 안 돼 있죠. 네. 허리를 이렇게 허리가 숙인 자세에서 굽게 되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자세가 계속이 되면서 일자목이 많이 가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목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많이 긴장을 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공부를 하긴 하지만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 이게 릴렉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이 그 교감신경이 항진을 하면 근육도 수축하고 혈관도 수축하고 해서 뻣뻣해집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오래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 일자목 증후군이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작업,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 뭐 이제 일상생활에 핸드폰 보는 자세, 모니터 보는 자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일자목 증후군을 야기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잘 때 높은 베개를 벤다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잔다든지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잠잘 때의 자세도 일자목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잠잘 때 엎드려 자는 자세가 일자목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근데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담 걸려 왔다는 환자분들이 되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엎드려 자시다가 그런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담이 걸려서 오시면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일자목 때문에 담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자세 때문에 오히려 담이 걸리는 건지 그렇게 이제 앞뒤가 잘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 팩터로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가 일자목에서 그 발전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성인이 됐을 때 허리가 틀어지면 네. 되게 거의 100% 디스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허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틀어졌다면 대부분 원인은 허리 디스크인 경우가 거의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의 경우는 좀 다른 게요.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으면 목이 뻣뻣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분들도 다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으로 와 있는데 사실 바꾸어서 일자목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냐면요. 네. 사진을 찍을 때 일자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이렇게 젖히는 운동을 해서 각도가 충분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긴장을 않고 힘을 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만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힘을 주어서 이렇게 뒤로 젖히면 잘 젖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디스크나 협착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목이 있다고 해서 바로 디스크 의심해가지고 MRI를 찍을 건 아니고 일단 일자목 치료죠.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키고 작업 습관이라든가 자기 생활 습관을 좀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 치료 같은 걸로 해서 그 근육을 이완 치료를 하다 보면 일자목도 조금씩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치료가 되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도 한 3, 4주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때 MRI를 찍거나 그래서 혹시 디스크 때문에 만성적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협착증 때문에 그러는지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자목과 현대 생활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이면 새학기 증후군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낯선 교실, 또 새로운 친구들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마음이 복통이나 두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증상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복통, 두통뿐 아니라 불면증이나 빈뇨,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치료는 가족의 관심입니다. 부드러운 대화로 자신감을 실어주고 또 학교 생활에 맞춘 생활 습관을 온 가족이 같이 지켜주면 좋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